예, 지난해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그 학교 그 문이 닫혔다라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교육을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 온라인 교육할 때 다양한 그 시도를 통해서 안정화된 그래도 교육 체제가 마련된 것이 그래도 성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 많은 좀 혼란을 경험했을 텐데 채은 학생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는 조회랑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것 대신 출석 체크를 온라인으로 한 다음에 각자 알아서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께 문자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야자실에 가서 원래는 공부를 해야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경쟁의식도 생기면서 그렇게 해야 잘 되는데 요즘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영상통화를 켜서 하는 게 유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켜고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했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네. 이 다양한 이슈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어렵게 교사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뭔가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다른 분들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먼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평가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계약하던 날 4월 9일 날, 4월 8일, 7일, 10일 이 기억을 참 지울 수 없을 만큼 600만 명의 학생들을 이제 나누어서 학년별로 나누어서 시작해서 단계별로 가지만 200만 명,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밤을 새우면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어느 지역에 어느 학생들이 어떻게 접속하는지 거기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아야 했었는데 오히려 사실 등교 수업하고 원격 수업을 병행했던 기간들이 학생들 특히 선생님들께는 많이 어려우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참 그렇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등교 수업 하시랴 또 다음 날은 원격 수업 콘텐츠 마련하시랴 뭐 이런 와중에서 수업을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워낙 이 재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학교에서 학교 내 감염이 있긴 하지만 학교 안의 방역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방역 도움 주신 지자체 뭐 여러분들 덕분에 있어왔고 아까 수능 말씀 주셨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시험 중에 확진자가 응시한 시험은 수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측면에서도 다소 좀 안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딱 터지면서 정말 이게 전 사실은 그때 이게 몇백만이 지금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원격 수업이잖아요. 600만 명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버는 돌아갈 건지 중요한 건 뭐예요? 서버 돌아가더라도 선생님들은 이걸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건지 너무 그때는 저도 이거는 불가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것도 해내시더라고요. 난 진짜 우리 선생님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강제했던 그 비대면 수업 이렇게 해보시면서 선생님들의 소회는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일단 처음 교육부에서 발표하실 때 처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던져주는 느낌? 아니 던져주는 것 던졌는데 약간 긍정적인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급박해지니까 우리가 좀 대접을 좀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 일주일이가 열흘 전에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그 온라인 수업을. 그랬는데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추신 선생님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도 나를 못 믿을 것 같은데요. 믿는다고 하니까 기분은 살짝 좋아지려고도 하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당혹 그 자체였고요. 시작은 당혹이었습니다. 일단 학교에
시설이 돼 있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란 곳은 오프라인 교육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혹은 당혹인데 당혹을 길게 갈 수가 없었어요. 바로 준비 들어가자. 방법이 없다. 어떡하겠냐. 그렇다고 뭐 수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준비 들어가죠. 살아야 되니까. 예,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이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적응, 그 다음 단계는 적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힘들었던 건 새로운 요구들. 이제 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 고민이 시작됐던 게 그 8시간의 생활 지도가 온전히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가정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가정의 상황이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계신 분, 안 계신 분, 그리고 가정 형편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은 그 집의 사정들이 방이 1개 있는 집,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불만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아니 이게 진짜 집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니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이거 빨리 해내라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이 집에 인터넷 아니 그래서 부랴부랴 했더니 예약이 엄청 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니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다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원격 수업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기존의 컨텐츠 뭐 예를 들면 EBS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서 시청하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스스로 직접 이렇게 녹화하셔가지고 올리는 방식이 있었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상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그러니까 비대면이지만 그런 어떤 수업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과제를 내주는 어떤 그런 스타일도 있었거든요. 대략 한 요 4가지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수업이 좀 해볼만 했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았다. 적응할 만했다.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그 선생님께서 녹화해서 올려주신 강의를 저희가 집에서 보는 그런 콘텐츠형 강의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쌍방향형 수업도 몇 번 해봤는데요. 근데 콘텐츠형 수업이 살짝 인간 같아질까봐 학교 수업 같지 않아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또 좋았던 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계속 돌려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은, 공부를 하다가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콘텐츠형 방식의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네. 다시 보기 하면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비율하고 네. 스킵 해가지고 그냥 1시간짜리 5분에 본 친구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B가 더 많죠. 아무래도.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은 콘텐츠형을 좋아하고 네. 학부모들은 아예 90% 이상이 안 된다. 동영상 실시간으로 해달라. 이게 실시간이 더 힘들거든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기자님은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이렇게 온라인 원격 수업 같은 거에 대한 평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이제 사실 이제 온라인 계약이 결정되고 처음에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인프라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서버가 버틸 수 있을까, 뭐 기자재 없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사실 이런 인프라 문제는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되고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줄곧해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요. 이제 학력 격차,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취약계층 학생들의 이제 기초학력 문제 이것들에 대한 우려는 끝까지 계속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사실 학원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뭐 강남에서는 수십만 원 받고 그냥 이제 학생들이 출석 체크 잘 하는지, 뭐 과제 잘 하는지 이제 감시해 준다는 명목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 특별반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 찬스들을 좀 이제 쓸 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제 점차 개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모든 수업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들을 오전에 몰아듣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 방식대로 이제 좀 교육 과정을 훨씬 추월하는 뭐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도움들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보니까요. 계속 소외가 되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격차가 계속 쌓이면서 이제 2학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하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굉장히 좀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대책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 그 교통약자라는 표현을 보면서 아 이게 온라인 학습 약자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용어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학습 약자.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꾸 우리가 취약계층 자녀만 온라인 학습 약자일 걸로 생각을 해서 아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정말 선생님 있거나 없거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애들은 30%가 안 되죠. 맞아요. 30%도. 네,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옆에 친구가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각각 집에다 한 명씩 놔두면 이거 70% 이상의 온라인 학습 약자가 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얘네들도 혼자 집에서 절대 못한다.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안 된 애들도 어렵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미 그게 됐다고 생각하고 동영상 만들거나 하니까. 그 다음 애가 이제 자기 혼자서 집중하기 어려운 애들. 근데 그건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이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오히려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각각 한 명씩을 다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것이 온라인 학습방을 좀 만들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이 우려가 되세요? 제 경험상에는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더 커집니다. 지금 그 격차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첫 서두에 제가 강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학생들끼리 배우는 게 상당히 크다.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끼리 있으면서 배우는 게 크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보다 나은 학생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 뭐 못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나하고 상황이 다른 학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성을 익혀가는 것도 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경험을 학교가 아니면은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경험을 이 학생들에게 박탈당할까 제거된다라는 것들 그런 게 가장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의외로 온라인 환경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IT가 너무 발달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지도에 힘썼던 거는 컴퓨터로부터 멀어지는 거였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밤새 컴퓨터를 하고 자고 와서 자는 거예요. 이 학생들 어떻게 지도할 건가 고민했기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 컴퓨터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컴퓨터가 오히려 가까워서 생겼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것이 학교를 나오게 했을 때는 극복이 가능했는데 다시 얘네들을 가정에서 하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격차의 문제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책들을 만들고 우리가 미래 교육을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봤는데 온라인 소비자였지 맞아요. 온라인 학습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가지고 노는 건 잘하는데 학습하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뇌가 셧다운되면서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네들한테 온라인 학습자로서 역량도 길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초점을 온라인 그 교육 역량을 기르는 거 선생님들 초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온라인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원격 교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매체를 쓰느냐고 원격이냐 대면이냐는 교사와 학생이 동일 공간에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주로 지금 나타난 문제는 원격 교육의 문제점들이고요. 그래서 원격 교육 상황이 되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기가 어려운.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면이 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차원의 그 동일한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교육은 가야겠죠.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보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원격 수업을 받는 게 좋아요? 개인 의견이 아니어도 좋아요. 친구들 의견도 괜찮아요. 딱 얘기해 주신 다음에 이런 또 원격 수업의 또 단점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 솔직히. 네. 처음에 계약이 연기됐을 때 조금 좋았던 것도 있었거든요. 좋았다. 네, 왜냐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야자도 해야 되고 뭐 학교에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수업도 50분씩 앉아서 집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제일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살짝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니, 그게 뭐 굳이 철없는 생각이라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생활 패턴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하루 생활을 하는 게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도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취약계층만 온라인 학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선생님이나 감시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혼자서 집중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진짜 학교 가고 싶다. 이거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 여러 논의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실제 이런 수업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착이 되려면 어떤 대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준비를 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 실장님 이 블렌디드 러닝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요새. 네, 사실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도 병행하고 여러 가지 가면서 이제 격차 문제하고 기초학력 문제가 저희한테 큰 또 과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수업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이제 평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원격 수업하고 학교 와서 블렌디드가 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원격 수업하고 학교 오면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학교 등교했을 때도 콘텐츠와 선생님의 직접 수업을 연계해서 같이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또 자기들끼리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의 수업 형태를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도 보급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올해 이렇게 진짜 여기저기 교육 현장 이렇게 취재 많이 하셨는데 어쨌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다고 한번 취재 결과 좀 이렇게 느껴보셨나요? 예, 일단 뭐 코로나19가 굉장히 우리 교육 현장을 굉장히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시킨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 보면은 뭐 인프라 투자에 한 2,50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학교 환경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내실을 쌓는 부분, 뭐 콘텐츠를 지원하거나 안전망을 강화하거나 이런 쪽에는 조금은 약간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학습 약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좀 어떤 내년에 도입되는 기초학력 어떤 지원센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좀 보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 2020년 교육계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이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친 영향들이 또 한편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 어느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지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렌디드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꼭 온라인을 사용으로 해야 되고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AI라는 말이 실은 1956년에 나온 말이에요.
그때 나와가지고 AI에 대한 환상이 있다가 계속 지금 한 3번째 빙하기를 맞이했어요. 해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AI에 대한 과도한 환상이 있는데 AI가 언제 의미가 있어질 거냐면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자연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그럴 때가 되면 아마 인간교사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런데 AI는 동기가 부여된 애들한테는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지만 지금 쌤들이 제일 힘든 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도 AI는 그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AI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 교육의 방향 그럴 때 옛날 ICT 처음에 시작할 때 ICT를 의무적으로 뭐 20% 사용해라 이런 건 안 됩니다. 맞아요. 조금은 인간이 AI보다는 교사로서 훨씬 뛰어나다는 걸 믿고 인간의 역량을 개발하고 선생님들도 AI에 주눅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슈퍼맨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가야겠죠. 네. 시장님?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학교의 역할의 중요성이 이번에 한 번 더 대두되었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에서 함께 사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동안 지식교육을 넘어서 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중요성이 이번에 좀 더 부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마 그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한 신년 과제에도 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 거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배우는 힘이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좀 학교의 역할도 이제 단순히 가르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어떤 돌봄이라든지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지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이라는 이제 그릇에 맞게 좀 장기적으로 출결, 뭐 학사제도, 평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좀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학교 중심이란 말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모두 집단학습을 한 것 같은데요. 교육이라는 게 학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 학교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건 뭔가 어떤 특정 단면을 안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게 되는 경험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늦잠을 자니까 안 앉아 있으니까 이런 차원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건 못지않게 우리가 그 차원 높은 차원의 새로운 교육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라는 좀 더 수준 높은 논의가 이제부터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최근 학생. 저는 학생 입장으로서 그냥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 이렇게 지금 너무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거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참 이 미래 교육을 강제로 지금 하나의 모습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고 바뀌어야 될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교육의 본질, 미래 교육의 본질은 바로 연대와 협력이다. 예. 그 중심에서 우리가 고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어떠한 역경 속에도 그 안에는 최고의 기회, 지혜가 숨겨져 있다. 역경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다만 실패는 미래로 이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서니 라빈슨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미래 교육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 수업이 소중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상황은 사실은 질적 아쉬움이 컸다.
교사들이 먼저 그런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노력하는 모습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공동체로서의 그 중심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상황과 목소리를 좀 많이 듣는 좀 열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잣대보다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 잣대를 갖고 교육 혁신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